어떤 학생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아서 기분이 나빴다. 시간도 아까운데 그런데 다 맞는 문제를 왜 풀고 있었지?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서 모르는 걸 확인하고 맞췄다. 네,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동소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기 초에 중요한 게 선생님과 잘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1년 내내 선생님과 잘 소통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건데 선생님은 나를 지도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평가해 주시는 분이죠. 네. 일단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자신을 갖다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수업 시간에 진심으로 잘 듣는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끼게 되겠죠. 일단 수업 시간에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눈 맞춤. 묘하게 어른 눈을 못 쳐다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직 그 청소년 티를 벗어나지 못해서 사춘기 티를 벗어나지 못해서 고등학생인데도 선생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선생님을 좀 쳐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잘 모를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알면 집중이 참 잘 되거든요. 그래서 숙제도 제대로 해오고 예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면 일단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는 친하게 될 수 있는. 교무실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쭉 앉아 계신데 인사도 좀 드리고 아니면은 다음 시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출석부 제가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고, 교무실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좀 친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을 일부러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애들도 있거든요. 칠판을 아주 정성스럽게 닦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청소나 주변 정리를 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생님들 눈에 많이 띄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선생님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고서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선생님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뭔가 자기 인생을 갖다 물어보게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그게 기특하게 보이거든요. 또 이제 가끔 혼날 때도 있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하니까 변명을 하지 말고 선생님 눈을 갖다가 외면하고서 엉뚱한 데 쳐다보고 이러면 이제 더 혼나게 되죠. 선생님 영 예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과할 일 있으면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고 선생님 말씀 어겨서 너무 죄송하다고 선생님이 좀 혼나다가도 마음이 풀려가지고 좀 드러낼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러죠. 왜 나만 혼내요? 쟤도 떠들었는데. 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의 경우인데요. 하나는 자기가 산만하게 행동을 했는데 그걸 스스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뭐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보면 혼자서 딴 데 보고 혼자서 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앉아있고 뭐 그런 짝한테 계속 말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 그 다음에 바로 그러죠. 왜 저만 가지고 그래요? 아, 그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주의를 줬더니 왜 나만 그러냐고 대든 학생. 그런 기억에 남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짜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유독 그렇게 본 경우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라고 대들지 말고 잘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일단 지적을 당했을 때는 정중히 사과하는 게 좋아요.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3월달이나 4월달까지 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며칠 날 몇 시에 와라 그러면은 시간을 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하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예의를 좀 깍듯이 지켜야 되고, 진로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참 영어는 성적이 좋구나 이렇게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너 생활 습관 너 가끔 지각하는 것 같던데 아침에 좀 늦게 오는 것 같던데 뭐 이런 생활 습관 같은 거를 갖다가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자기 특징 같은 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 준비를 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성적표나 플래너 같은 거 집에서 쓰고 있는 게 있다면 보여드리면 선생님께서 딱 보시고 조언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 필구구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갖다가 메모를 해야 돼요. 늘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건 친구하고 대화할 때 경청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고요. 이런 비언어적인 행동을 지향하고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지막에 꼭 선생님 귀중한 말씀 꼭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주 지난 뒤에 선생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실천하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래도 잘 하고 있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학생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상담을 좀 잘 끝냈으면 좋겠다. 선생님과 상담할 때 학생이 보여주는 태도, 이것이 이제 선생님이 평가 요소가 되는 건데 결국 면접 볼 때도 그런 평가가 된다.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올바른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고 그래야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막 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잘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으로 자양분을 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단 선생님 성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목에 들어오는 내가 수업을 받는 모든 선생님, 관련된 모든 선생님들의 성함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기억할 때는 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한다든가 일기 쓸 때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든가 그러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첫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뭐 운영할 거야, 교과를 운영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잘 들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과 공부하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소개를 받게 되고요. 그걸 잘 따라가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인정해 주게 되니까 더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교과서 차례 읽기가 중요합니다. 교과서 차례는 국어하고 영어는 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목을 봐도 그 내용과 별 관계가 없거든요. 수학, 사회, 과학은 차례가 곧 내가 배우는 내용의 학습 목표거든요.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 구조화돼서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말은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요. 격식체는 습니다체예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학기 초에는 되게 격식체로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만나자마자 농담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태도로 접근하고요.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서 3월 말쯤 됐어요. 그러면 친밀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말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학기 초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공부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습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요거 훈련을 잘 해서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만 돼도 인선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공부 쪽으로 실력 쪽으로 이렇게 매진을 해야 되겠죠.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할 양이 한 2배로 많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중학교 3년 동안 배우는 양이 2배로 많대요. 학습량이 방대지기 때문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습이더라고요. 예습이라는 건 뭐냐면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예습이다. 일단 예습을 잘하는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예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서 계속 선생님 말씀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습할 때도 시간이 2배로 더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습을 어느 정도 70%, 80% 정도 완벽하게 해놓게 되면은 수업 시간이 복습 시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문제까지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 같은 거를 잘 좀 알아듣고 노트 필기를 해놔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본다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한다든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완벽한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복습은 하여튼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해놔도 이 망각곡선을 아주 이기는 그 강력한 방법이 복습이라고 하니까요. 이 복습을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선행은 복습이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예습은 현재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고 성적을 가져야 될 학생이라면은 일단 어려운 문제까지 확실하게 풀어보고 수업에 임하여야지 된다는 거죠.
일단 수업에서 하는 선생님의 말씀이 잡담이나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중요한 말일 수가 있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문제 풀려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문제를 안 풀면은 내가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라든지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 같은 것을 반드시 풀어가지고서 자신이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를 갖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메타인지 학습이거든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했더라고요. 문제를 풀었는데 다 맞아서 기분이 나빴다. 시간도 아까운데 그런데 다 맞는 문제를 왜 풀고 있었지?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서 모르는 걸 확인하고 맞췄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맞았다, 점수가 좋았어, 여기만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풋은 어느 정도 하는데 아웃풋이 좀 약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은 인풋보다는 아웃풋, 인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는 좀 부모님들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실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큰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바로 일어설 수 있으면은 그 아픔이라든지 그런 실수라든지 실패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긍정의 힘을 키워가지고서 멘탈 관리라든지 사생활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3월달에 결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 좋은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서는 좋겠습니다. 요즘 학교 공부에서 중요한 게 발표거든요. 그러면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울렁증 극복인데 나 시킬까봐 울렁울렁하고 얼굴이 벌게졌는데 앞에 시켰더니 앞에 나와서 말도 못했다.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핀잔만 듣고 끝났다.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그 실패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해보면 극복이 됩니다. 발표할 때 울렁거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망신당할까 봐잖아요. 그러면 알아도 혹시 내가 틀려서 망신당할까 봐인데 그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뭐 무대 울렁증이 생기고 대학 입시에서 면접을 볼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울렁증 극복하는 것이 큰 명제인데 그 울렁증을 극복하는 기본은 연습이다. 뭐 어떻게 환경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나갈지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면 좋겠죠. 학교 공부에 적응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중요한 건 진로를 설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려 하는 과정에서 결국 고등학교 1학년 여름쯤 되면 과목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 방향을 정해야지 과학을 많이 선택할 건지 사회를 선택할 건지, 과학 중에서도 물화생지 중에 어떤 것이 중점이 될지 하는 것들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대학 진학 때 학과 선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과정에서 생각한 것들을 메모를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왜 이 과목을 선택했지? 내가 왜 이 진로를 선택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록을 해둬라. 나중에 학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2년 반을 살아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학생은 뭐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획을 안 세우면 무엇을 공부할까 하고 망설이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단기 계획은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그다음 월별 계획, 한 학기 계획,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정기평가가 있겠죠. 스터디 플래너를 잘 활용하면 계획 세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학교 공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의 교과서를 한번 쭉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탐구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면 그 학기에 탐구 계획이 되겠죠. 3월 진도는 좀 더 깊이 있게 예습을 해라. 그래야지 3월, 4월 지나서 4월 달에 중간고사 봤을 때 실수, 실패를 안 하게 되고 좋은 성적을 갖게 돼서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3월 달, 4월 달을 그냥 보내고 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못 보면 아이가 난 수능으로 가야지 하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상위권 대학은 수능 정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학교를 최선을 다해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망치지 않게
좋은 점수를 맞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습을 꼭 하세요. 그리고 공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과목별로 개념 노트를 써서 정리를 좀 해둬라. 보고서를 쓰든 탐구 활동을 하든 성찰록을 남겨둬라. 책을 읽었으면 토론을 하잖아요. 네, 토론을 하고 독후감을 써라. 그리고 생활 일기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체크리스트로 보여드렸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출발 잘 하시기 바랍니다.